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자, 우리 수능 2024학년도 영어 영역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더통에서 분석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실 텐데요. 일단 난이도 자체는 수능 출제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9평을 토대로 출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올해 2023 9월 모의고사 좀 어려웠지요. 그 앞에 친 6모가 좀 더 쉬웠고요. 그걸 감안해서 좀 더 어렵게 9모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9모보다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작년 2023학년도 수능보다는 조금은 더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수능 총평을 했었는데요. 작년 수능 총평할 때 제가 했던 말이 이번 영어 불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작년에 불이었던 그 영어 시험이 올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절대평가인 영어가 이렇게 어렵나. 그래서 아마 등급 컷이 생각했던 것보다 원래 기존에서 받았던 그 점수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등급의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한번 보시면은요, 1등급의 비율이 7.83%였어요. 자, 이렇게 7.83도 꽤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불수능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올해 2024학년도 수능 예상을 해보건데 한 5.5%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 들어가고 있어요. 작년 수능보다 훨씬 더 그 1등급을 받는 그 비율이 많이 줄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친 9평은요, 4.37%였어요. 그래서 아마 4%까지는 아닐 것 같고, 아마 5.5%, 5%점대 혹은 6% 사이, 요 정도로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웠던 이 수능 영어 오답률 탑 7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번에 가장 어려웠던 탑 1은요, 바로 33번 빈칸 추론이었어요. 자, 우리가 항상 킬러 문항이다라고 해서 빈순삽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고요. 선생님 교재도 빈순삽, 킬러 유형 모아가지고 나중에 파이널로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빈칸, 순서, 그리고 삽입이 모두 오답률 탑 7에 다 들어가 있죠. 정말 이렇게 빈순삽이 탑 7을 모두 이룬 적은 처음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항상 33번, 34번은 가장 어려운 탑 5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항상 제일 마지막에 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33, 34번은 정말 열심히 풀어도 답이 될까 말까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33, 34번 풀 시간에 차라리 다른 유형에다가 초집중을 해서 거기 점수로 확실히 확보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렇게 풀어가신 친구들은 아마 문제 푸는 순서만 살짝만 바꾼 친구들은 이번에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요 유형은, 요 전략은 올해도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계속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3, 34번 오답률. 자, 한번 보시면 82%가 틀렸어요. 정말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2번, 2위에 있는 34번 빈칸 추론도 75%로 상당히 많이 어려웠는데요. 자, 사실 이 지문의 내용이 어렵거나 해석이 어렸던 건 전혀 아니고요. 소재도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기출에서 좀 봤을 만한 어떤 좀 친숙한 소재를 쓰기는 했어요. 자, 하지만 여기가 왜 어려웠느냐? 바로 선택지 정답해내는 그 자리가 살짝 어려웠습니다. 자, 매력적인 오답이 너무 잘 구성이 돼 있었고, 확실히 내가 이걸 이해를 했는데 답이랑 매칭을 해보니까 왜 이게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빈칸을 33, 34, 여기 이제 1, 2위를 가지고 있는 이 빈칸을 푸실 때는 항상 소거법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딱 풀고, 그리고 소거를 딱딱딱 해가는데 매력적 오답에 걸리지 않으면서 소거하는 방법도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마다 항상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어떤 거를 선지 잘 집어넣는가. 그래서 그 엉뚱한 애들을 다 걸러내면 하나가 남아요. 근데 그 하나가 정답이랑 100% 매칭이 막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두 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능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생각까지 해내기가 이게 어려워요. 불안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답이 그냥 남아서 찍고 넘어갔는데 속어를 풀고 하나가 남아서 100% 이거 확신은 없지만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정답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3334번은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순서 두 개가 지금 3, 4위를 가지고 있고요. 3, 4위에 있는 이 순서도 사실은 이 키, 그러니까 this라던가 but이라던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키가 확실히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끝에 있는 빈칸 추론 32번이랑 삽입 유형까지 이렇게 지금 빈, 순, 삽입, 오답률 탈 7에 모두 몰려 있었다. 자, 우리 킬러 문항 없앤다라고 하는 정부 발표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영어는 항상 킬러가 빈, 순, 삽, 빈칸, 순서, 그리고 삽입이지요. 자, 이렇게 그대로 킬러 문항들이 오답률 탑 7으로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빈, 순, 삽입 1등급, 2등급을 가르는데 정말 중요한 킬러 문항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습을 파이널로 확실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수능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답률 탑 1, 2, 3에 대한 이 문제와 함께 어떻게 접근하면 됐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고3 우리 수능 기출문제 풀이편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답률 1위를 가지고 있었던 33번 빈칸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빈칸 뚫린 자리 보시면 확실했습니다. 자, what is striking about them? 이라고 해서 여기서 striking이 놀라운 거죠. 자, 그럼 그들에 있어서 되게 놀라운 사실은 바로 that 이하야 라고 해서 자, 뭔가 놀라운 사실, surprising, 그쵸? amazing, 놀라운 사실의 빈칸을 뚫으면서 뭐가 놀라운 거야? 이 글의 주제, 요지, 주장, 제목이 뭐야? 하는 곳에 빈칸 뚫려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about them이 뭘까? 앞에 가서 잠깐 확인해 보시면 자, 요러한 사람들이 자, drew a series of faces, 어떤 얼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얼굴을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 얼굴을 illustrating, 자, 뭐를 이렇게 그려내는 거냐면요. 자, 아주 다양한 감정이에요. 자, 근데 그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는 얼굴을 그렸고요. 자, 그리고 그 painters,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자, be called upon to represent, 그러니까 보여주도록 요청받은 자, 그런 어떤 다양한 감정을 그림을 그린 그런 그림들. 자, 요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자, 이 그림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연결해서 뭐가 도대체 놀라운 걸까? 자, what is missing in all this is. 그럼 여기서 빠진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세팅이랑 컨텍스트 이게 뭐예요? 환경이죠. 맥락입니다. 환경이랑 맥락은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헉! 하고 놀라는 그림, 자, 이 놀라는 장면, 이거를 이제 이모션, 감정으로 담아놨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놀람이 너무 좋아서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행복한 그 놀람인지, 이게 행복인지, 놀람인지, 뭐 이런 맥락은 주지 않고 그냥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그림들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빠진 거는 바로 환경이었고요. 다음 더 emotion determinate, 이 감정이 뭔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환경, 맥락을 딱 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그림들, 이 감정이 들어간 묘사의 그림들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럼 we must know,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면,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자, 다른 사람들, who these other people are.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What their relationship is. 그들의 관계가 뭐냐? 자, 이런 것들은 다시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맥락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은 다 빠졌다라는 거고요. 자, as well as가 강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키, 별표가 되고요. 자, as well as는 A, as well as B라고 해서 A가 강조인데요. 자, 실제 삶에서, 자, B는 통념입니다. 자, 그림은 너무 당연한 거고, 자, 우리가 실제 삶에서 we do not come across just the faces. 아, 우리가 실제 삶에 보면 그냥 얼굴만 그렇게 우리가 come across,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미콜론 연결 좋지요. 자, 그러면서 we encounter people. 자, 그러면 not A 그리고 이 세미콜론 but으로 연결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그냥 얼굴만 보는 경우가 없고 but we encounter people.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상황 내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our understanding of people.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cannot somehow be
precipitated, 촉발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and held isolated from, 자, 뭐랑 별개가 되면요. 그쵸? 그 어떤 사회라던가 인간의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이게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이지? 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을 거다라는 말에서,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다들 아마 해석은 편안하게 되셨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명히 맥락이다. 상황이다. 자, 이게 상황이 뭔지 모르면 어떤 특정한 particular situation, 이 상황을 모르면 자, isolated from the 이런 social human circumstance, 이런 상황을 모르면 우리는 그게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거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인 거를 다들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선택지 가서 자, 그럼 상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려고 이제 접근을 딱 하러 갔을 텐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해석을 해봤을 거예요. 자, 1번에 갔더니 all of them, 자, 그 사진들이 could be matched consistently with their intended emotion. 자, 그들의 의도했던 감정이랑 맞게 그렇게 매칭을 잘 되더라. 이건 아니죠. 매칭이 잘 안 됐겠죠. 왜? 상황이 없었으니까 이 그림이, 이 사진은 어떤 감정인지 이 정확하게 매칭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된 감정 이런 거에서 그리고 상황 얘기도 없고 하니까 1번은 또 이렇게 X를 하셨을 것 같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들이 every one of them, 자, 그 전부가 자, 이 사진의 이 precision, 정확성. 자, 이 사진의 정확성을 가지고 이렇게 다 illustrated, 뭐 그려졌더라. 자, 지금 우리는 사진의 정확성을 가지고 그려졌다가 아니라 문화가 빠지면 오히려 그 사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감정인지 알아낼 수가 없다기 때문에 이 정확성을 보고 또 이렇게 X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갔어요. 3번에 갔더니 자, 그 각각의 사진이 명확하게 보여주기를 그 자체의 사회적인 서사라고 하는 걸 보여주더라. 자,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사회적인 서사, 나레이티브는 스토리예요. 자, 그럼 그 사진마다 그 사회에 담긴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 이 시기에는 사회적인 어떤 무슨 전쟁이 났던 시기고 자, 이런 사회적인 서사가 담겼다라는 말을 이해를 정확하게 잘하셨다면 3번을 걸러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서사, 그들만의 사회적인 서사를 담고 있어요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맥락은 빠졌어요. 자, 그리고 3번 아니고, 자, 4번 가서, 자, most of them, 자, 그 대부분의 사진들이, 자, 뭐라고 여겨진다? 독특한 characteristic, 어떤 특징, 성격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인물 사진을 보고 성격을 알 수 있다. 지금 성격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걷어 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4번까지 딱 제거하니까 5번이 남았거든요. 근데 5번을 딱 보니까 자, 어떤 숫자의 그 사진들이 could be substitute for 이게 대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걸로. 그러니까 손실 없이.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인데 자, 내가 이건 웃는 사진이야 했던 게 저기 가서는 환경을 이렇게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사실은 되게 놀란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고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의 그 감정이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건데 맥락이 없다 보니까 이 사진은 웃는 사진도 되는 거고 행복한 사진도 되는 거고 아니면 어쩌면 굉장히 뭐 놀란 사진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대체가 돼버리더라라고 하는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상황이 빠져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게 놀라운 사실이구나 해서 5번으로 가는 거죠. 여기 선택지를 정답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게 바로 오답률 1위였고요. 자, 오답률 2위도 바로 빈칸 추론 34번 문장이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and 뒤에 가서 자, 어떻게 그녀가 이 길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느냐.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 길에 대한 자, 이 그녀가 보는 그 방식, 자, 요런 것들에 대한 동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그녀가 자, 길을 봅니다. 자, 근데 그녀가 길을 보는 방식이 어떤 건데? 자, 중요한 내용을 찾아가시면요. 일단 저는 어디서 답을 조금 매칭을 할 수가 있었었냐면 쭉쭉쭉 내려가시면은 자, and 뒤에 보고 자, like or politics 모든 정치처럼 like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는 건 뒤에 내가 중요한 말을 한다라는 강조 자리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읽어봤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가서 이 public debate 여기였나요? 여기서부터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또 이 길에 대한 내용이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모든 정치처럼 모든 transportation, 이 어떤 운송수단이나 이런 것도 다 그 로컬한 거고, 지역적인 거고, 그리고 완전히 personal, 개인적인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셔서 자, public debate about street. 여기 street이라는 단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우리의 토론을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보통은 어디에 rooted in 자,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이 감정적인 assumption, 추측이라는 거예요. 자, 뭐에 관해서 자, 어떻게 a change will affect a person's community. 그러니까 이 어떤 개인에 대한 통근. 자,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변화가. 자, 그리고 ability to park. 어떻게 내가 그 길에다가 park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자, 어떤 것이 안전한가, 어떤 것이 안전하지 않은가와 같은 그런 믿음 있죠. 자, 그런 것들, 자, 이런 로컬 비즈니스의 어떤 수익성, 뭐 이런 거에 대한 나랑 관련된 person, 그렇죠? 이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거기에 감정적인 게 담긴 게 바로 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personal, 그리고 emotional, 그리고 persons. 자, 그래서 이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게 길과 우리가 보는 길을 보는 우리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과연 내 통근길에는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집중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길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럼 우리 정답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자, 여기서 정답 자리도 좀 어려웠지요. 자, 1번 보시면 자, relies on이니까 어디 의지를 하느냐. 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녀 도시의 길을 보느냐. 여기서 타인 얘기, others에서 제껴줘야 돼요. 지금 중심은 나예요. 자, 이번에서는 업데이트 itself인데 스스로 길 자체가 업데이트가 된다. 지금 이 내용 아니에요.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된다. 전혀 아니고요. 자, 3번에 가서 independently of는 이거는 관계없이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뒤를 보니까 그녀가 이동하는 그 길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녀가 이동하는 그런 거는 다 영향을 받고 내가 중심이 돼서 그녀가 중심이 돼서 지금 여기 she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걔는 she인데 자, she라고 하는 것의 중심이 돼서 내가 어떻게 통근을 하느냐. 그쵸? 자, 내가 나의 기준으로 해서 그 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녀가 이동하는 그 길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죠. independently of 보고 3번은 제껴주셔야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뭐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냐면 어떻게 그녀가 get around 이렇게 다니느냐. 그쵸? 그럼 이 그녀가 어떻게 다니느냐. 얘가 이 그녀의 개인적인 얘기죠. 이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뭐랑 같이 ties, 연관이 있냐면 자, 어떻게 그녀의 도시가 작동하는가. 자, 그녀의 도시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그치? 내가 위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셨다면 아마 정답은 4번이구나 라는 게 오답률 1위 문제보다는 조금 더 선택지 구성이 수월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순서 37번이 어려우셨어요. 자, 한번 박스를 먼저 보시면 자, 이거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emerge, 생겨요. 자, 그룹 내에서 생깁니다. 자, 뭐의 결과로? 자, 이 사람들이 conforming to 수능을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수능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규범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의 스타트가 occur, 발생을 하는데 언제 발생하냐면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해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 왜냐면 그녀가 생각하기를 그녀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자, 그럼 여기까지는 어떤 규범을 따르는 그림이죠. 어떤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그녀가 규범을 따르는 그림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는 보통 안 들어가고 B로 먼저 가니까 벗으로 뒤집어지지요. 자, 하지만 some others, 어떤 다른 사람들은 will not need to have the behavior prescribed to them. 자, 그들한테 자, 이렇게 묘사된 혹은 규정된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얘는 뒤집어져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지. 자,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규범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거를 B번에서 바로 뒤집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바로 뒤집는 그림이구나. 이거는 규범대로 하지 않는 그림이구나. 요렇게 B도 연결이 괜찮아요. 자, 하지만 C로 갔더니 자, others 주어 잡고 다른 사람들은 자, may then 그리고 나서 순서죠. 순접입니다. 자, conform to 따르네요. 자, this behavior, this의 별표에서 자, 이 행동을 따라요. 그러면 this는 엄청 강력한 고리란 말이에요. 자, 그럼 앞에 behavior를 받는 단어가 있었느냐? 네, 있었어요. 여기도 behavior이 있고 그리고 act라고 하는 동사,
behavior이 있었지요. 자, 그러면 이 행동을 따른다라는 그림으로 갔을 때, 그치? 10번은 계속해서 지금 따르고 있는 그림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그 규범을 따르고, 그리고 10번에서도 계속 규범을 따라요. 그리고 then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규범을 따라요. 그럼 규범이 다 따라가야, 그래야 마지막엔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ut으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this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this behavior가 정말 강력한 고리라서 앞에 행동이 있어서 행동 잡고 10번으로 가서 얘도 규범을 따르고 10번도 규범을 따라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행동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따르게 될 건데,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initial action, 처음에 했던 행동을 수행한 그 사람들은 may think that,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to behave, 따라야 돼. as she behaves in situation of this sort. 이런 종류의 상황이면 그녀가 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따라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자, 10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럼 A번은 더즈 세모, 자, 그래서니까 얘도 순접으로 같이 따라가는 그림인지 아니면 나는 안 따른다라는 그림인지를 찾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A번 갔더니 그녀가 may prescribe, 규정을 하고 그 행동을 규정을 해요. 자, by ing 함으로써요. 자, 뭐라고 uttering, 발언을 하냐면, 자, 그런 규범의 statement, 진술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도 따르는 그림이 맞지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그림은 일단 잠깐, 얘는 조금 오히려 헷갈리거든요. alternatively,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해서 이렇게 사족으로 딱 들어가는 그림이라서 얘는 살짝 제가 해석을 할 때 순서 풀 때는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거니까 조금 안 읽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자, in addition, 게다가가 어차피 앞에 했던 말을 반복으로 가는 거니까, 자, 얘가 확실하죠. 얘를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녀는 아마도 threaten the sanction, 어떤 그 제재를 가기 위해서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내가 원하는 것처럼 희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그러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을 따라야 되는 그림이 여기서는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this will cause some to conform to, 계속 따르는 거죠. 자, 그녀가 wish 하는 대로, 자, 그리고 그녀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라 라고 하는 따른다라는 그림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but으로 가서 하지만 some others, 다른 그런 사람들은, 자, 그렇게 규정된 그런 행동을 따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더라라고 해서 그림을 잘 보시는 거예요. 규범을 따르고 10번에서 규범을 따랐고, 그리고 A번에서 계속 규범을 따르다가 하지만 규범을 따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 B번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자, 그들은 may do so either rational or moral reason이라고 해서 합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더라 라고 해서 합리적인 거 도덕적인 내용으로 끝이 나죠. 자, 만약에 어떤 친구들은 C, 만약에 정답은 A, B지만 저는요, 이 A가 따르는 그림인지 아닌지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저는 C, B, A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라고 하시면 마지막에 합리성이나 도덕성으로 끝났으니까 합리성, 도덕성이랑 연결되는 단어랑 does는 그래서로 받아서 연결이 되셨어야 돼요. 근데 합리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내용이 여기 위에서 없고 이 A번은 정확하게 해석하셨다면 따르는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따르고 10번에서 따르고 A번에 does 잡아서 그래서 따르는데, 자, B로 가서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더라 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 B번에서 얘기하는 건 on, their own이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한테 맞춰서 스스로, 자, 어떤 규범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라고 하는 그림이 B번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아마도 뭔가 도덕적인 이유에서 내가 알아서, 합리적인 이유로 내가 알아서,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는 그림이 B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but으로 뒤집으실 때는 순서에서는 아마 조금 뒤로 잡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앞에 있던 말을 바로 뒤집기보다는 앞에 있던 말을 좀 더 다 잡아주고, 잡을 게 있으면 앞에 있던 말의 공통점을 다 잡아주고 마지막에 한 번 탁 이렇게 뒤집는 자리가 좀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요, C, A, B로 가셔서 이제 4번이 맞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순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2024학년도 수능 영어 총평 마지막에 자, 이런 유형들을 알아보면서 그럼 이번 우리 2025학년도 수능 영어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얻은 교훈은 빈, 순, 사비 지금 계속해서
킬러 유형으로 지금 더 굳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 없앤다 하긴 했지만 사실은 뭐 준킬러가 오히려 더 짝 깔려서 더 어려워지는, 전체적으로 더 점수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도 했지만 여전히 빈순삽의 그 위력은 그 킬러 문항들의 1, 2, 3, 4, 5, 6, 7위를 탑으로 차지했다라는 사실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죠. 마지막에 빈순삽 유형은 끝까지 정리를 잘 해두셔야 고득점을 원하는 친구들은 1, 2등급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겠다. 자, 그리고 3등급 이하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자, 그 외의 유형들을 정확하게 정답에 매칭해서 풀어내는 법을 충분히 연습을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데, 먼저 대비를 할 때 선지 구성을 좀 잘 보시면 좋아요. 선지 구성은요, 이 출제자 입장에서 어떻게 출제를 할까? 자, 그때 넣는 단어들이 몇 개 있지요. 자, 이런 단어를 가져오고, 저런 단어를 가져오고, 이런 단어를 가져오고. 자, 근데 그런 단어들은 몇 개가 있어요. 자, 그 단어들은 그냥 선지 구성할 때 탁탁탁 집어넣는 단어들이에요. 그거 보면 내가 키로 잡았던 거, 이게 문맥에 관한 내용이야 라고 했으면 문맥 이외에 완전히 딴소리 하는 애들, 그런 소거하는 거, 그런 매력적 오답을 이제 소거하는 법,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항상 이런 매력적 오답을 정리할 때 중요한 건 기출 문제입니다. 자, 영어만큼은 기출 문제가 정말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마더텅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를 너무너무 잘 모아서, 그리고 혼자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설도 너무너무 검수를 몇 번 거친 좋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QR 여기 코드 이렇게 해보시면은 저와 같은 이제 많은 강사분들이 나와서 자, 그 설명을 다 하나하나 우리 팁 강의가 막 다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문제다. 자, 그러면 듣기 같은 교재, 요번 듣기도 좀 어려웠죠. 작년에도 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도 듣기 어려웠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듣기도 이제 작년부터 왜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지는 편이고, 그쵸? 그러면서 이 듣기에서도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듣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보시고 거기 나오는 어휘 모두 다 정리해서 다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듣기 17개죠. 17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100% 다 맞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마더텅 독해 기출 문제가 유형별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형별로 이런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내는가라고 하는 전략을 체화를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많은 QR코드 찍어보시면 제가 나와서 스킬만 알려드려요. 이런 건 이렇게 접근해서 답을 풀어내는 거야 라고 하는 정말 짧은 강의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뭘 가져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전략만 빠르게 체화를 해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잡아가시면 쌓이고 쌓여서 내 실력이 되고요. 그게 곧 나의 점수가 되고 나의 대학교 이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법인데요. 자, 어법은 수능에서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어법을 미리 다 잡아 두셔야만 이 3점은 2점은 혹은 3점을 확보하고 들어가죠. 자, 이번 어법도 정답 자리 보시면은 위치였어요. 자, 위치 뒤에는 불합문이 나온다라는 사실. 자, 그 사실은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엄청 많이 했고요. 자, 이번 수능에서 제가 예상컨대 수일치, 동사 자리 아니면 이 WH, which나 뭐 what이나 뭐 요 that이나 요런 애들이 정답일 거야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자, 그 예상 그대로 위치 자리가 이번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위치는 뒤에가 불합문인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번 문제 확인해 보시면 뒤에가 완문이었죠. 목적어까지 정확하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1분 코스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법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법도 상당히 뭐 이렇게 쉽게 풀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어법은요, 정답이 되는 자리가 탑 5로 5개로 또 정리가 돼요. 어법이 제일 중요한 거 마찬가지 기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더텅 어법 기출문제에 이 어법 정리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풀어내시고 그 공식을 내 걸로 다 만들어 놓으면 탑 5개가 뭔지 이제 여러분들 다 말로 나올 수 있게끔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다음 수능도 우리 1분 컷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어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어법도 같이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능 영어 마더텅 대표 영어 강사 강산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마더텅 교재로 우리 2025 수능도 영어 우리 고득점을 위해서 꾸준히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